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시고 또 어떤 분은 꼭 3번, 4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몸 안에 있는 특정한 균형이 무너졌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거든요. 이 균형이 한번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밤새 뇌가 각성 상태에 머물게 되고요. 수면 호르몬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낮에는 피로가 계속 쌓이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수면과 배뇨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제 이름은 최준혁이고요.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 문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무너진 균형을 되돌리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저녁 식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분들 중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게 됐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그 작은 습관이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수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 다녀오시는 편이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제 연구소에 69세 이정호님이라는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첫 만남에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밤에 4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니까 낮에는 늘 피곤하고 집중이 전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정호님은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어봤고요. 저녁에 물도 거의 안 드시려고 애쓰셨대요. 그런데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목이 말라서 더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정호님께 권해드린 건 약도 아니었고 특별한 보조식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 1개였어요. 처음엔 이분도 정말 반신반의하셨죠. 바나나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더니 아침에 일어나실 때 훨씬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어떤 날은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시는 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뒤로 이정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보다 따뜻한 바나나 하나가 자기 밤을 완전히 되돌려줬다고요. 정말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생의 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야간뇨와 직접 연결되는 원인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 가는 문제,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 뒤에는 3가지 명확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해결 방법도 보이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는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 밤에는 소변이 적게 만들어져서 푹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수면이 불규칙해지면 이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수면생리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60대 이후에 야간여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48%가 바로 이 바소프레신 감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이 호르몬 문제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정호 님도 정확히 이 경우였어요. 69세 이정호 님은 수면 패턴 검사를 해보니까 이 호르몬 수치가 많이 낮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따뜻한 식사를 하고 체온을 안정시키는 루틴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체온이 안정되면 수면 호르몬 분비도 같이 좋아지거든요.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카페인 들어간 음료나 늦은 시간 운동은 오히려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카페인을 완전히 피하시고요.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 파란 불빛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막는다는 건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것도 바소프레신 분비를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트륨은 많고 칼륨은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수분을 과도하게 저장하게 되고요. 그 저장된 물이 밤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칼륨 섭취가 충분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야간요 빈도가 35%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72세 박인수님이라는 분을 제가 만났을 때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평소에 짠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대요. 젓갈이며 김치도 간이 센 걸 드시고요. 그런데 제 권유대로 저녁 반찬간을 확 줄이시고 바나나를 매일 반 개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한 달이 채 안 돼서 박인수님의 밤중 소변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전에는 밤에 3번에서 4번 깨셨는데 이제는 한 번이나 많아야 2번 정도만 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셔도 훨씬 가볍다고 하십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저녁 반찬 만드실 때 소금이나 간장을 평소보다 절반만 넣으시고요. 바나나나 시금치나 감자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균형 있게 드시면 됩니다. 특히 바나나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다만 조심하실 분들이 계세요. 신장 기능이 원래 약하신 분들은 칼륨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엔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적정량을 지키셔야 해요. 혹시 오늘 저녁 반찬이 너무 짜지는 않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속 소금이 밤 수면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방광 근육이 너무 예민해진 상태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방광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고요. 그러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바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일본의 노화생리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요. 마그네슘을 보충한 그룹이 과민성 방광 증상이 30%나 완화됐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66세 이영자님이라는 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원래 신경이 예민하신 편이었어요. 낮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밤에도 잠자리에서 이것저것 걱정이 많으셨대요. 당연히 방광도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고 싶으셨던 거죠.
제가 이영자님께 권해드린 건 잠들기 전 따뜻한 바나나와 캐모마일 허브차를 함께 드시는 거였어요. 바나나에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허브차가 신경을 안정시켜 주고요. 이영자님은 이걸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서 잠들기 30분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랑 복식 호흡도 같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방광 근육 긴장이 많이 풀리면서 야간뇨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십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가벼운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하시고요. 복식 호흡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드시면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요즘 광고에서 야간뇨 개선한다고 나오는 음료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 즉효성 문구는 사실 좀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생활 습관 개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즘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머릿속이 복잡하고 긴장 상태이신가요? 낮에 스트레스를 밤까지 끌고 가시면 방광도 같이 긴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함께 작용하면서 야간뇨를 일으키는 겁니다. 호르몬도 문제고 전해질도 안 맞고 근육도 긴장돼 있으면 당연히 밤에 자주 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약 하나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순 있어도 근본 원인을 바꾸진 못하거든요. 진짜 필요한 건 몸의 균형 자체를 되찾는 거예요.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과일의 놀라운 비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과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는 방법입니다. 바나나 한 개 안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들어 있길래 야간뇨를 개선한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과학적인 이유를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랑 마그네슘이랑 트립토판이 모두 들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각각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연이 만든 완벽한 조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나나를 그냥 찬 상태 그대로 드시면 안 돼요.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바나나는 소화에 부담을 주고요. 영양소 흡수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더 그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우시거나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서 따뜻하게 만드는 겁니다. 따뜻해지면 바나나 안의 영양소들이 훨씬 잘 흡수되거든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 자체가 체온을 올려서 수면 호르몬 분비에도 도움을 줍니다. 혹시 지금까지 냉장고에 있던 바나나를 그대로 드셨나요? 오늘부터는 꼭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바나나 안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이 멜라토닌이 깊은 숙면을 도와주는 거예요. 동시에 바소프레신 분비도 촉진되고요. 그런데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다 안 된 상태로 누우시게 돼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면 잠도 잘 안 오시잖아요.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입니다. 저녁 식사 마치시고 한두 시간 뒤쯤에 드시면 딱 좋아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충분히 흡수되고 잠들 시간에는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만약 11시에 주무신다면 8시나 9시쯤에 따뜻한 바나나를 드시면 됩니다. 자기 수면 시간에 맞춰서 역산해 보시면 쉬워요. 여기에 계피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뿌려 드시면 더 좋습니다.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체온을 살짝 올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게 돼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한 개 다 드시지 마시고 반 개부터 시작하세요. 바나나가 당분이 있긴 하거든요. 혈당 체크하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나나 위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시고요. 따뜻한 캐모마일 차나 루이보스 차 같은 허브차와 함께 드세요. 바나나의 영양소에 허브차의 진정 효과까지 더해지면 정말 완벽합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겠어요?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 꼭 기억하세요. 이런 자연 요법은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매일 실천하셔야 체내 전해질 균형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요. 우리 몸이 새로운 균형을 기억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3일 먹어보시고 효과 없다고 바로 중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최소 2주는 꾸준히 하셔야 해요. 처음 일주일은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고요. 그 다음부터 서서히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매일 저녁 8시에 따뜻한 바나나를 드신다고 정하셨으면 매일 그 시간을 지키세요. 하루 한 번 꾸준히 실천해 볼 자신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저녁 식사 치우실 때 바나나를 미리 꺼내 놓으세요. 눈에 보이면 까먹지 않으시거든요. 아니면 휴대폰 알람을 맞춰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8시에 바나나 먹기 알람이 울리게 해 놓으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 2주만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돼서 자동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한테도 이야기하세요. 가족들이 알고 있으면 같이 챙겨 주시잖아요. 혼자 하려니까 어렵지 함께 하면 훨씬 쉬워요. 며느리분이나 아드님이 저녁에 바나나 데워 드릴게요 하면서 챙겨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혼자 하시다가 잘 안 되다가 가족들이 같이 도와주니까 성공하신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건강 관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바나나 외에 다른 음식도 함께 신경 쓰시면 더 좋습니다. 저녁 식사 때 국물 요리는 좀 줄이시고요. 염분은 최대한 적게 하세요. 그리고 물은 저녁 8시 이후로는 조금만 드세요. 목 축일 정도만 마시고 벌컥벌컥 드시진 마세요.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도 같이 하시면 정말 완벽합니다. 목 돌리기, 어깨 풀기, 허리 비틀기 같은 간단한 동작만 5분 정도 하셔도 몸의 긴장이 확 풀리거든요. 바나나 드시고 나서 스트레칭 하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주무시면 최고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 가는 원인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오늘 보셨듯이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소프레신 호르몬 감소,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방광 근육의 과민 상태, 이 세 가지가 진짜 원인이었어요. 잘못된 상식은 물을 줄이면 해결된다는 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물을 거의 안 드시려고 애쓰시는데요.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탈수가 와서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거였어요. 그 균형을 되찾는 첫걸음이 바로 따뜻한 바나나 한 개였습니다. 칼륨으로 전해질을 맞추고 마그네슘으로 근육을 이완시키고
트립토판으로 수면 호르몬을 촉진하는 완벽한 조합이죠.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밤에 자주 깨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요. 낮에는 피로가 누적되면서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면역력도 약해지고 다른 건강 문제들도 생길 수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푹 자게 되면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게 되고요. 낮 동안 활력이 넘치십니다.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전반적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69세 이정호님은 바나나 습관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밤에 한 번도 안 깨는 날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72세 박인수님은 야간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요. 66세 이영자님은 예민했던 방광이 안정되면서 숙면을 찾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바나나 한 개를 전자레인지에 30초 데워서 드세요. 그리고 그 위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시고요. 따뜻한 허브차와 함께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시고요. 복식 호흡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신 다음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휴대폰은 절대 보지 마시고요. 이걸 최소 2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며칠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고 2주쯤 되면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약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킵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균형을 찾는 능력이 있어요. 다만 그걸 도와줄 작은 습관이 필요한 거죠. 바나나가 바로 그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야간요를 부르는 잘못된 수면 습관 5가지를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습관들이 실은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꼭 다음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다는 다짐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한 수면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밤에 자주 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편안한 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 행복한 노년을 위해 저 최준혁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